아이를 낳기 전에는 대치동에서 강사 일을 했고요. 웨이팅이 20명 우수 강사장도 타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죠. 500에 50짜리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려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고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오늘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8시 반부터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안 오냐고. 오늘 몇 시에 나오셨나요, 원장님은?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6시랑 네. 더 잘까? 하다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얼굴이 조금 부으시네. 이따 녹찬물을 좀 부었나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치킨을 흡입하고 나왔습니다. 녹찬물을 이따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5일인데 5일 행사를 어제 다 끝냈습니다. 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아예 옷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살 옷을 다 사줬는데 애가 발 사이즈가 벌써 250이더라고요. 어떤 걸 쓰고 계신가요? 네. 제가 요새 태교 독서 대학원 박사를 임신한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논문을 다시 한번 다듬고 있는데 이게 마감이 5월 1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비싸겠다, 심사비가. 근데 진짜 저는 조금 특이한 게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서 그때도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했던 거를 다 아이한테 다 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사실은 인간의 뇌의 80% 정도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인간 뇌의 한 20%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 뱃속에 있을 때 아이한테 했던 노력들이 훨씬 더 아이의 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결과가 우리나라 고전 태교 전서인 신기에 써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엄마들만 태교를 해요. 근데 저음일수록 아이들이 잘 들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제 경험상은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발로 빵빵 찬다든가 이제 한 8개월 넘으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 보시잖아요? 250발을 갖고 있는 우리 네, 유아 때도 말을 너무 잘해서 막 성인들하고 되게 대화가 잘 통할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5학년인데 막 저랑 서브웨이 가서 여기 서브웨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그러거든요. 많이 놀기도 노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놉니다. 근데 또 이제 남자아이의 경우에 제 유튜브인데 왜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하시죠?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진짜 희망이 생겨요. 네, 나중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증명은 없는 지금 원장님께서는 프리 염색을 하고 계시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점점 아름다워지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준호헤어 코엑스 도심공항점 수석 디자이너 필승님이십니다. 오늘 안경 한번 벗어주시면은 와, 정말 잘생기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고요. 오시고 들어가세요. 시험공장 살짝 오셨다가 이제 보이는 거 어색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성공의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공간이 뭐 우여곡절 끝에 한 10년 만에 돌아온 공간인데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20대에 제가 여기에 있을 때랑 40대에 제가 여기에 있을 때랑 모습은 달라졌지만 열정은 똑같은데 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이고 40대구나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 발목을 잡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 스스로 마음의 벽 같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많은 벽과 부딪히는 일이거든요. 같은 여성으로서 근영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의 목표도 해나가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근영이답게 저런 여자가 세상에 있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대치동에서 강사 일을 했고요. 그때가 25대부터
제가 석사를 마치고 대치동에서 강사 일을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30이 되는 시점에 결혼을 하면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했죠. 신혼여행에 갔다 왔는데 아이가 생겨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갑자기. 왜냐면 대치동 강의는 너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임신한 상태로 일을 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일을 좀 그만두고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는 한 6개월 정도 모유수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활동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이제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아이한테 젖을 물려야 되고, 원래는 한 1년을 먹일 생각이었는데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먹이고, 제가 대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이제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아무 준비도 없이 결혼한 상황이라 사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차도 없고. 이제 원래는 서울에 연고가 있는데 작은 자본으로 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 50짜리 투룸을 얻어서 하나의 방에선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실 같은 거기에서는 제가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강남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 당진이죠. 거기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서 아이를 데리고 계셨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는 조건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서 제가 한 달에 사실 공부방을 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려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고,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우성애가 이렇게 극대화돼 있을 때잖아요. 모유수를 딱 마치고 애를 떼놓고 가려고 하니까 애가 막 처음에는 안 먹는 거죠, 분유를. 그래서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되게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공부방 시작을 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보통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난 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도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충남 당진이란 지역이 그래도 경력이 있고 스펙이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이 가장 삽시간에 퍼지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사촌 언니가 그쪽에 지역에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저한테 강의를 계속 의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이의 수업을 맡겨야 하니까 인원을 좀 묶어주더라고요. 근데 걔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 걔 어디서 수업을 들어? 뭐 이렇게 소문이 들면서 입소문으로 갑자기 이제 인원이 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치밀한 계획이 전혀 없었느냐, 그거는 좀 아니고요. 제 대학원 선배 동기죠. 동기 중에 5, 60대인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부방을 하려면 처음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런 조언도 좀 들었고,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1억 버는 공부방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1억이면은 월 1,000 정도를 찍는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 300을 주고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비 쓰고 저금할 돈이 있겠다. 왜냐면 저희 남편도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갈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진에 계속 공부방을 하러만 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을 해보자보다 그냥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이었고, 가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논술 수업이라는 게 사실 교재가 필요한데, 교재가 시중 교재를 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교재를 만들다 엎어져 자는 게 되게 많았고, 맡은 수업을 되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니까 한 2달 만에 한 월 2,000? 근데 이제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려면 수업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한 2-3타임을 돌아야 되긴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31살에 시작했나? 거의 그럴 거예요. 30대 초반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체력이 좀 좋았겠죠? 근데 이제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 생각에 그 계획하에 그 돈을 벌자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만약에 정말 소문이 안 나서 못 벌게 되면 내가 정말 뭔가 전단지를 들고서 학교 앞에라도 가서 내가 돌려야지, 혼자서. 그런 각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간절함, 주변의 도움, 그 다음에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이 없다고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제 젊은 시절엔 돈이 없었지 제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가난하거나 제 머리가 가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시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대치동에 제가 강의를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제 스펙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웨이팅이 20명 막 이렇게 걸렸던 이유는 우수 강사상도 타고 그랬는데 제 스펙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한 20대 후반이나 30대부터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스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 박사 출신도 너무 많아요. 근데 스펙이 높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건 제가 사교육에 있지만 제가 교사라는 생각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물론 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있을 때 좀 갈등해야 되는 상황이 많죠. 한 명을 내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10명을 강의하는 게 낫고 차라리 이 시간에 쉬는 게 낫다. 이런 순간순간에 저는 늘 내가 교사로서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공부방을 하실 때도 좀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좀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학부모님들도 그들 마음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 저는 아이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기까지 사실 하나의 노하우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한 가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걔랑 같이 있을 때나 같이 없을 때나 세상에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되게 반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못해줘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서 쟤 때문에 그래요. 제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봤자 그게 비극적이기 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가 아프거나 어떻게 됐을 때 누가 제일 슬프고 이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당연히 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그건 저는 진짜 누구보다 우리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제가 그렇다고 뭐 사랑한다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 먹이고 이러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밥을 거의 못할 때도 되게 많지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제가 최대한 그 아이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시간은 딱 20년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인이 돼 독립되는 그 순간까지는 시기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많이 없을 때지만 영어 유치원도 보냈고요. 그 전에 이제 영어 유치원 가서 또 밀릴까봐 한 1년 동안 영어 교육을 따로 시켰고, 그러니까 시기 적절성을 놓치지 않는 거. 제가 아이를 가장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 반성보다는 반성하지 마세요. 반성해봤자 인생이 슬퍼지긴 해요. 작은 팁들은 뭐 공부에 대한 팁들은 앞으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커다란 그런 마음, 원칙 이런 것만 변하시지 않는다면 아이는 아이 스스로 잘 자랄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열심히 뭐 오전에 논문을 썼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사실 일은 제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직원들도 함께 같이 으쌰으쌰 해줘야지 제가 잘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를 전국에 알리고 나아가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해외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한 10년 또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으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세상의 워킹맘은 혼자가 아니니까. 모든 여성들이 힘든데 웃고 있을 뿐이지 사실 다 들춰보면 다 비슷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머님들 계실 거고, 그거는 꼭 아이를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시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할 거니까. 요새 100세 시대인데 좀 늦거나 더디거나 넘어진다고 뭐 달라지니까 해내면 되고, 사람마다 목표나 꿈은 좀 다른 거니까 꼭 꿈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저희가 지금 삼겹살집에 왔는데요. 지글지글 소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지글지글. 진짜 꼬들꼬들해. 침이가 흘러요. 맛있네요. 삼겹살보다 맛있네. 여자가 성공하는 성공해요. 여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술을 잘 마셔야 돼요. 왜죠? 근데 남자들이 비밀 얘기를 하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제정신. 저는 꼭 3차, 5차까지 같이 가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안 가려고 물을 따라 마신 적도 있어요. 1년 안에 50만 갑니다. 100만 해. 100만 공약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0만. 그만, 우리 둘이 뉴진스 춤을 추자. 저 춤 좀 춰요. 어른 하겠습니다.